자, 오늘은 수열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수열. 우리가 여기서 수열은 얼른 이야기하자면 숫자의 나열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멘트가 있어요. 나열인데 그냥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늘어집니다.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이걸 수열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와 조금 비슷한 용어를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긴 배웠다? 순열 생각나십니까? 순열? 순열은 뭘까? 순열. 우리 에이스 우리 춘영이가 말할까? 순열이 뭐지, 춘영아? 순열이요? 응. 뽑아서 나열하는 거야. 뭐 그래, 뽑아서 나열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얼른 이야기하자면 순서가 있는 나열이야. 숫자를 나열하는데 순서가 있는 나열을 순열이라고 하고, 수열은 숫자의 나열인데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늘어지는 거야.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어려운 건 없죠? 다음, 우리가 수열을 늘어놓는데 어떤, 이제 여러분들 얼른 이야기해서 2단 2, 4, 6, 8 하고 땡땡땡땡땡 끝이 없는, 이해되죠? 그런 수열을 우리는 유한수열, 뭐 유한소수, 술한소수, 뭐 무한소수 이야기하는 것처럼 유한집합은 개수가 한 개가 있는 것이 유한집합이고, 무한집합은 어때요? 끝이 없는 집합을 우리는 무한집합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원소가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이 여러분들 이제 수열에 대해서 배우는데 거기 조금만 글씨 한번 봐보세요. 유한수열, 무한수열, 항수, 끝항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우리가 선생님이 일단은 우리가 선생님 이거 한번 보여줄게요. 우리가 수열을 배우는 목적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되겠는데, 여러분들 선생님이 숫자를 늘어놓는데 9구단에서 369,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12 이런 식으로 늘어놓을 거거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숫자야. 그러면 이렇게 3의 배수로 늘어났는데 여기 이 100번째에는 어떤 숫자가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어떤 숫자가 있을까? 우와, 대단한데 300이야. 이 수열을 배우는 가장 큰 목적이, 우리는 이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늘어나 봤는데 100번째까지 늘어나 보지 않고 100번째는 뭐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죠. 정확히 나오죠. 왜? 일정한 규칙이 있다는 걸 아니까 그 규칙에 의해서 100번째 숫자는 300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즉 예측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즉 수열입니다. 추론 능력을 배양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되면, 아, 거기 가면 뭐가 되겠지. 우리가 해보지 않고도 그렇게 되겠지. 근데 우리가 수학은 정확히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되겠지 하면서 추측했는데 그것이 안 맞아버려. 이해되지? 말 그대로 몇 달 있다가 현승이가 여자친구가 생기겠지. 근데 안 생길 수도 있잖아. 이건 수학적이지 못하다 이 말이야.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수열을 숫자의 나열을 하면서 이걸 수열을 배우는 가장 큰 목적은 추론 능력에 대한 배양입니다. 끝까지 해보지 않고도 우리는 개일 것이다 라고 정확히 콕 집어내겠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다 보면 이제 용어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항이라는 게 필요해요. 항이라는 것은 얘를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어떤 규칙에 의해서 숫자를 늘어놓는데 그 숫자를 나름대로, 만약에 이것은 이 수열로 늘어났을 때 이 수열을 AN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A4는 12입니다. 이 말의 표현은 이 수열을 늘어났는데, 이런 규칙에 의해서 늘어났는데 네 번째 항의 숫자는 12입니다. 라는 이런 이야기야. 그러면 우리가 이 300은 어떻게 표현하겠어? A100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그래서 얘네들을 A1, A2, A3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선생님이 하나만 더 해볼까? A100이 300이다 라는 걸 알았는데 A20은 현수가 얼마가 될까? 이 수열로 이야기하자면
60. 우와, 우리 현승이 대단하다. 60.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게 수열이야. 자, 여기까지는 받아들이겠죠. 자, 수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200, 자, 28까지 이제 거기서 아니야. 222쪽에 2번 보면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나와 있어. 여기서 용어 정리 좀 하겠습니다. 수열의 일반항. 일반항이다. 이 말의 의미는 뭔 말이냐면 이 수열을 선생님이 말로 이렇게 했어요. 야, 이거 3단 늘어놓을 거야. 3, 1은 3, 3, 2, 6, 3, 3은 9. 그런데 여기서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는데 이 수열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A에는 3n 이렇게 써볼 거야. 자, 그러면 뭐가 됩니까? A1은 n자리에다가 2를 집어넣어주면 3이 되죠. n자리에다 1 집어넣어서 n이 5이면 A5는 3, 5, 15가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열이 이 식에 의한 규칙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함수 있죠, 함수. 함수가 하나의 수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봐볼까? 어떤 수열이 있는데 fx가 있는데 fx가 6x 더하기 5야. f10은 얼마가 되지? f10은? 65. 65 이렇게 된다는 우리가 말 그대로 이런 규칙에 의해서 늘어졌다 이 말이에요. 숫자들이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쭉 이렇게 규칙하는데 이해되죠? 10 집어넣으면 65가 된다 이 말이야. 자, 이러한 어때요? 하나 형태 함수식을 우리는 수열이 1 있고 첫 번째 항 있고 두 번째 항 있고 세 번째 항 이렇게 있거든. 그러니까 1.5번째 항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다루질 않아. 1.6번째, 1.7번째 이런 걸 찾아주는데 그 번째를 얘네들은 이 식에 의해서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를 우리는 함수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수열이 있으면 그 수열은 이러한 식에 의해서 나열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수식화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걔를 일반항이라고 한다 이 말이야. 여기까지 됐죠? 이게 수식화된 거. 자, 이해됐죠? 그리고 뭐 첫 번째, 두 번째 여기까지는 알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열은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배울 수열을 몇 가지를 배워.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을 배워. 그런데 이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이걸 배우는데 수열이 이것만 있냐?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선생님이 정형화된 어떤 틀을 여러분한테 배우게 그 수업을 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는 문제를 낸 사람들이 출제자가 어떤 의도로 어떤 규칙에 의해서 문제를 냈는지는 수능에서는 그게 여러분들 문제 출제 의도를 파악해서 식을 만들어낸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수열의 일반항을 이렇게 표현했고요. 오늘 첫 번째 등차 수열을 배워보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은 잘 들어봐봐. 등차 수열은 차가 일정한 수열을 말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구구단 있죠, 구구단. 네. 구구단은 뭐 6단 한번 봐볼까요? 6단. 6, 12, 18.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 뭐 있어? 24. 쭉쭉쭉 이렇게 있잖아.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잘 봐봐. 수열이라는 것은 그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6, 12, 얘네들은 수열 아닙니다. 뭐 6, 12, 18, 36, 그 다음에 뭐 42, 얘네들 일정한데 여기서부터 어때요? 틀어져 버리죠. 여기서부터 또 틀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되지. 그러니까 이 수열이 항상 있죠. 규칙이 다 어떤 부분이든지 규칙이 일정해야 돼요. 이해되지? 그래서 수열은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규칙이 일정하지 않고 그냥 여기는 이렇고 저기는 저렇고 한다라고 하면 그 수열을 뭐 정하기보다는 따로 이름을 이제 그때는 정해주겠죠. 그래서 차가 일정한 수열이 하는데 그 차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공차라고 합니다. 공차. 이해했어요? 공차 약자로 이제 뭐라고 하냐면 D라고 써요. D. 얘가 됐어요? 그러면 잘 봐봐.
이 공차 D를 표현하는 방법은 우리가 A2에서 A1을 빼도 A100에서 A99를 빼도 A30에서 A29를 빼도 그 값들이 항상 일정할 때 이제 우리는 공차 D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공차 D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면 선생님이 일부분으로 가지고 예로 들어줬는데 AN 플러스 1에서 그 전항 AN을 빼줬을 때도 항상 일정하게 나와야 합니다. 요건 이해돼 안 돼? 이 말의 의미는 이해되죠? 그러니까 A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AN번째를 빼줬을 때 그것이 일정하게 공차 D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것을 공차 D라고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구단은 봐보자. 예를 들어서 구구단 5단 같은 경우는 항상 뒤에 있는 것에서 앞에 거 빼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정하죠. 5로 일정하죠. 그래서 5단의 공차는 5가 되는 거야. 8단의 공차는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공차는 8이 되겠죠. 자, 그런데 그러면 A1이 있고요. A1에다가 D를 더해주면 뭐가 될까? A1이 있는데 거기다가 D를 더해준 것이 그 다음에 A2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A3는 A2에다가 D를 더해주게 되면 A3가 되는 거거든? 여기까지 이해돼야 안 돼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이 A3는 봐봐. A2는 그러면 얘가 되네? A2가 얘가 되네? 그럼 봐봐. A1 더하기 D에다가 또 어떻게 됩니까? 또 D를 더해준 거네. 그러니까 굳이 이야기하자면 A1 플러스 2D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A4를 한번 찾아볼까요? A4는 A3에다가 D를 더해야 되겠잖아. 여기까지 있지? 네. 그러면 여기서 봐보자. A3이 있는데 A3이 A1 플러스 2D거든? 그러면 여기는 A1 플러스 3D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봐봐. A4가 A1 플러스 3D네? 딱 봐도 규칙 나오면 A1은 플러스 몇 D? 4D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또 문제를 봐볼까? A10은 어떻게 될까? A10은 또 이해가 되냐? A1 플러스 9D. 예를 들어서 A25는 얼마가 될까? A1 플러스 24D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보면 AN은 등차수열의 일반항 AN은 A1에다가 얘보다 하나 더 적은 D를 곱해줬을 때 공차 D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돼 안 돼? 아니, 공차 D라고 했다. 미안해요. A1에다가 n-1D를 이게 n항에다가 D를 곱해줬을 때 이것이 일반항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이거 한번 봐볼게요. 선생님 지금 구구단 가지고 얼른 예로 들었는데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1, 4, 7, 10, 13 이런 수열이네. 그러면 여러분이 딱 봐도 공차는 다 몇이 됩니까? 3이 된다는 건 알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 구구단 형태로 돼 있으면 아까 어떻게 돼요? 3단 있으면 3의 100번째는 300이 된다는 걸 알겠는데 이런 식으로 늘어났을 때 29번째 숫자는 뭘까요? 우메? 나는 그 다음 뭘 해야 돼? 어떻게 찾아야 돼? 이건 늘어나 봐야 되겠네? 그렇지 않더라 이 말이야. 어떻게 찾아내냐면 여기서 A1은 1되고요. D는 얼마가 됩니까? 3되죠. 그러면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돼. 그럼 어떻게 됩니까? AN은 1 더하기 n-1 D가 3이 되니까 AN은 우여가 정신 차리고 3n-3 더하기가 되니까 2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1 집어넣을까? 1 집어넣어주면 1 나오죠. A1이 1 나오죠. 2 집어넣어주면 3이 6에서 빼기 4니까 2 나오죠. 3 집어넣으면 3, 3은 9에서 해주니까 어때요? 나오죠. 그러니까 이 공식이 뭐냐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인데요. 즉 수열의 공식을 만들어내기 위한 공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돼 안 돼? 연수가 이해되냐 안 되니? 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는 요 공식이 어떤 수열의 공식을 만들어내기 위한 공식이라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29번째 늘어놓지 않아도 여기다가 몇 수 집어넣어버려요? 29를 집어넣어버리면 얼마가 되지? 39, 27에다가 85. 87이라고 87에서 5 빼진 거 85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A 29는 85가 됩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찾아낼 수가 있겠더라 이 말이야.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 공차 D를 설명을 했었는데요. 공차 ET가 혹시 우리가 여기 바깥으로 벗어나니? 아니요. 자, 이 공차 D를 우리가 좀 분석을 하겠습니다. 이 공차 D는 자, 우리가 얼른 또 구구단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현수가 잘 봐. 우리가 3, 6, 9, 12, 15가 있다라고 하면 잘 봐, 혜태야. 요놈하고 요놈 더해서 2로 나눠볼까? 3하고 9 더해서 2로 나누면 뭐가 되지? 6이 나오네. 가운데 놈이 나와. 그러면 얘하고 얘를 더해서 또 2로 나누면 9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수열에서 AN과 AN 플러스 1과 AN 플러스 2가 이렇게 있을 때 하나, 둘, 세 개의 숫자가 있다라고 하면 이 등차 중앙 T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AN과 AN 플러스 2를 더해서 2로 나누게 되면 AN 플러스 1이 된다 라는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등차 중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등차 중앙. 그래서 공차 D를 이용해서 말 그대로 또 마찬가지로 A, B, C가 등차 수열을 이룹니다 라고 하면 이 A, B, C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고? A하고 C를 더해서 2로 나눠준 것이 B가 된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공차 D는 이렇게 찾아냅니다. 알겠어요? 이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어디까지 설명했냐면 222에서 223 설명했습니다. 자, 한번 읽어가지고 와보시기 바래요.